여명이고요.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죠. 그거죠. 경신, 갑신, 갑인, 을사 이렇게 봅니다. 뭐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신월의 간목이죠, 그렇죠? 신월의 간목. 이 이제 특징이 신월의 간목이면 전 시간에는 제격의 칠사를 본 거고, 그렇죠? 제용살인으로 본 거고, 이 경우는 칠살격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간목이 독바위 환경이더라 이거야. 저기 그 3호선 보면 독바위역이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독바위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 갑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간목이 값어치가 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어때요? 독바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평관이고 칠살이라고 하는 거야. 딱 내가 타고 태어난 계절만 딱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간목이 보는 어떤 부모 환경, 어떤 사회 환경, 이 경우는 야,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내가 잘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용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불목이 이제 가을을 보면 특히 이제 신유월을 보면 이게 이제 사목의 성향이 많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목의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은 이게 원래 궁통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냥 뭐 이해상 한번 참고 꼭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데올로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가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다른 선생님들 푸는 것도 보고. 아니, 왜 저 쉽고 간단한 걸 어렵게 빙빙 돌려서 풀지? 자기 논리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아니, 뭐 생극 안 보고 격국 안 본다라고 하면서 자기 논리 묘하게 뭐 물상으로 뭘로 대입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막 3쿠션, 4쿠션 돌려가지고 풀어. 어렵게만 만들고. 생각 있어서 보여서 보이면 보이는 대로 풀고 이걸로 뭔가 좀 안 풀리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타 논리로 확장을 하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항상 그 침대에 생다리를 잘라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침대 늘리면 되고 돈 들여가지고 다시 사면 되는 거지.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궁통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생목은 여러 가지 구분도 하고 십천간시비를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학파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생목은 가불목 자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불목이 지지에 뿌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엔드예요. 지지에 뿌리. 우리가 뿌리라고 하면 이 근인 거죠, 근, 그렇죠? 근.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도 뿌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수로 생을 받으면 그것을 생목이라 한다. 생목. 그러니까 생목은 금을 싫어하고 물론 이게 이제 당연히 수로 생하면 일간이 강해지기가 쉽겠잖아요, 그렇죠? 화를 기뻐한다. 화를 기뻐한다. 이런 논리가 있고, 대신에 이제 생목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목이다. 하목. 그럼 식상격이 되겠죠. 가불목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수도 이렇게 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을에 이렇게 목일 경우는 화를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을목조에 보면 적천수에 보면
회정포병하면 과봉승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회정포병. 정을 이렇게 안고 병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과봉승후. 과봉. 봉이니까 봉황. 유를 봉황으로 보는 거야. 과봉. 올라탄다 이거지. 원숭이하고 봉황을 올라탈 수가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보면 뭐예요? 이게 다 관살격이잖아요. 그죠? 관살의 회정포병이라고 하는 병정이잖아. 그죠? 이렇게 병정을 내가 품었을 때는, 그죠? 식신이나 상관대사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뿌리가 없거나, 생이 없었을 때는 사목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사목일 경우에는 화로, 이렇게 금을 단련신 것. 이게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화하고 특히 가을금 같은 경우, 경금을 보면 이게 벽감 인정도 되고, 상관대살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격에서도 맞고, 물상에서도 맞고. 이렇게 이제 원리로 보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는 조우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데, 특히 사목은 이게 이제 물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도끼로 벌목을 해서 동량목을 만든다라는 거죠.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 수로 이렇게 생을 받으면 그 물기를 먹은 목이 돼가지고 제대로 쓰임이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궁통의 이제 물상의 이론인 거고 이게 자평의 격의 이름으로 보면 인성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을의 금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격으로도 보면 칠살격이잖아요, 그렇죠? 칠살격이기 때문에 그 식상을 보면 좋다. 식상을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칠살이 식상을 받아서 재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화가. 그러니까 일단 신월의 간목이면 천간의 병정이 떤 날을 우선 살피는 게 좋다. 아니면 지지에 오화라든지 인호라든지 오술이라든지 이런 화국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가장 그러니까 칠살이 되면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재성인 거예요. 재성도 재격도 칠살을 피하고. 물론 제가 한 7개 정도 8개라고 하는 단설은 받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신월의 간목인데 뭐 병호에 이렇게 술시에 뭐 이렇게 사에 이렇게 되면 칠살이 이건 뭐예요? 제살이 태과가 되는 거지. 칠살은 이 편관이라 하고 편관은 여호라 그랬어요. 편관은 호랑이 같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뚝 쓰려고 하는 용맹함,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편관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관보다도 이게 잘 조절이 됐을 때는 영웅 호걸의 지상에 나올 수 있는 게 편관이란 말이지. 편관의 뜻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부탕도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끓는 물과 이 불구덩이로 뭐 내가 이게 그 밟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너가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있는 게 편관이라는 거야. 정관 가지고 에베레스트 도전 못 한다니까. 왜냐면 목숨을 걸어야 돼. 편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폭발물 처리반 정관 갖고 못 한다니까. 아니 지가 죽을 수 있는데 내 몸 죽어서라도 남을 살린다야. 옛날 뭐 육탄 무슨 용사 뭐 무슨 강제구소령 이런 사람들이 편관이거든. 남한테 정관이니까. 법지한테 정관이니까 그런 희생 봉사지심이 있어요. 격이 잘 갖춰지면. 그러니까 편관이 멋진 성분이에요. 편관이 있으면 편관에 이렇게 치면 그 감당을 못하면 이게 참 그 관의 노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음일간들이 편관을 잘못 쓸 때는 아주 폭력적이 되기가 쉽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왜? 왜냐면 내가 그 살해 당하기 전에,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렇게 동네 가더라도 깡패 만나서 뭐 삥 뜯기고 뭐 이러는 거야. 이짐에 당하고, 항상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인자들로 있어요. 이 전쟁터니까, 나를, 독바이 형국이니까 그런 형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제하는 성분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살이 많잖아요. 다 이해를 해.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명리를 알고 살아온 세월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살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물론 편인도 조심을 하지만 살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당해보니까, 야, 이 호랑이 등에 한번, 이게, 맘대로 탈 게 아니구나.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잘할 때부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성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그 식상으로 칠살이 둘러싸여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살을 구해줘야 되지. 구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럴 때를 그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 자양을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약한 살을 도와준다. 그럴 때는 재생살을 해줘야 돼. 오히려. 오히려 식상한테, 그러니까 제살태과라 그러지. 제살태과가 됐을 때는 그러한 식상생재, 재생살로 해서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용법 중에 이렇게 양간 같은 경우 월지가 록겁일 때, 일간이 비견일 때는 록이 걸록격이 되는 거고, 겁재일 때는 양인격이 되는데, 이렇게 걸록격일 때 칠살이 떴을 때 재화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재화해서. 그런데 걸록격이지만 걸록의 에너지가 강할 때, 이럴 때는 힘들지만 살을 다이렉트로 씁니다. 재생살해서 쓰는 거예요. 재생살의 성향이 있지. 순도가 백금이나 황금, 순금 같이 순일하진 않지만 그런 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계가 뉘앙스가 있는데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살은 제살에서 써야 되고 재화해서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보편적으로는 10개 중에 7개는 재화해서 쓰는 게 맞다. 맞는데 제자 약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일간이 감당할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이 어때요? 엄청나게 강하다야. 이런 경우가 참, 여기에 무슨, 이거 갑인이 이렇게 뜨면 충은 있어도 병인이거든요. 이렇게 뜨면 제살 성분이 살을 내가 잡는다가 되는 거거든. 이게 권력성인자로 가는 거예요. 권력성인자로. 갑자에 병인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살인상생도 되고 식신제살도 되니까 팔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살을 하더라도 살이 튼실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비실비실한 살을 내가 제압을 해서 뭐 하게 해요? 그 살이 멋져야 되잖아. 생긴 모습이. 살이 멋진 살을 내가 잡았을 때, 멋진 호랑이를 내가 길들였을 때 산신령이 타고 다니는 이 호랑이가 되는 거지. 어디 병들고 제 역할을 못하고 하는 그 호랑이 내가 잡아봤자 쓰임이 제한적이라는 거지. 이게 명리에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거하고. 그런데 이 구조는, 그죠? 이 구조는 지금 이렇게 갑이 되고 인이 되고 기가 됐잖아. 그쵸? 이 기도 딴 데에 무기토가 없는데 이렇게 사시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기토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힘이 있는 기토가 뭘 합니까?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야 될 조합인 거지. 가장 칠살이 재성을 띄우는 거. 재성을 띄우는 게 좀 피해야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따져보잖아요. 이게 이제 무진으로 뜰 수도 있고, 무진만 해도 신진이 하면, 그쵸? 인묘진의 성향도 있고, 편재지만, 신진이, 이 진이 수고가 돼서, 이렇게 하면 무인성이잖아요. 그죠? 무인성인데, 인성의 그 고지가 되니까, 그런 화살하는 성향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정사잖아요. 정사가 아니지. 무진, 기사, 그 전에, 맞잖아요? 무진, 기사, 경호잖아요. 경호, 그쵸? 경호. 맞나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이 무진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니다. 시간.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아니, 제가 이 명조가 어떤 시간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도 경이 떠서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인호 오술 이게 식상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간에 기토가 뜨는 게 무기토가 뜨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그 칠살이 이거는 그냥 경명을 붙이면 칠살, 평관, 살이 대 재성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천간에 띄웠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격이 재생살의 성향이 되어지기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이제 성패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구조의 성향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죠? 쉽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44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요 이제 기토가, 그쵸? 넬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요렇게도 합을 하잖아요. 그죠? 무보다는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 상황. 지는 지지가 난데, 천간은, 무는, 어쨌든 이게 재생살의 성향이 더 강할 수가 있는데, 이 기토는 그 재생살의 이런 성향을 좀 막아주거나 이러는 데에 유불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랑 일간이랑 합도 하고 있는 거고, 월간의 기토랑 이건 이제 쟁합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합의 의미는 뭐냐면 천간에서 재생살을 조금 완화시켜준다가 되는 거예요. 약화시켜준다가 되는 거지. 그래도 재생살은 일어난다. 이건 원국은 있는 거고 원국을 요동시키는 게 운에서 항상 들고 나니까. 그렇죠? 이런 성향들은 하시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강하게 투간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중에 이렇게 이제 임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간목도 있고, 이렇게 무토도 있는데, 임수가 있는 거를 이걸 절처봉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마치 뭐냐면, 이 바위를 막 짜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끔 이런 형국인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글자를 온전하게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고루 보셔야지, 골고루 내가 좀 잘 써야 될 글자가 있다는 부모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힘들겠습니다. 야. 아주 어렵게 힘들게. 이런 글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월지에서 내가 이게 직업성, 사회성, 진로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원지잖아요? 수원지. 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임수의 장생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냥 딱 봐서. 왜냐면, 을의 유는 아예 애시당초 그런 게 없죠. 타협이 없어요. 죽기 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을유일지나 6월에, 을이나 이거는 편관이라고, 그냥. 내가 잘리는 거 아니냐, 잘리거나, 이런 니전체와의 형국인데,
임수는 그래도 이 돌을 짜면 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어?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돌에서 짜려니까. 아니 여기는 인사신에 이미 형이 되기 때문에 하면 이게 사신 합두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지지에서 자가 오거나 진이 올 때 대세운에서 그럴 때는 이 신들이 나를 뿌리를 자르는 역할보다는 수기로 연결해서 이렇게 좀 그동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성으로 변하는 거니까 적군이 나를 도와준다고 오는 게 되잖아. 인성이 들어올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조가 이런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재생살이 심하다. 재생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다 연월일시가 뭘로 돼 있어요? 생지로만 돼 있다. 그러니까 생지는 뭔가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무버로서 이런 거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왕지나 묘고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면서 다이렉트로 인신충하고 사신 합형하고 인사신 사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구조는 뭐예요?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인신사의 운이 들잖아.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연월일시가 다. 이게 뭐 여기만 충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생지로, 생은 출발하는 거잖아요. 딱 이 생지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딱 주자들이, 러너들이 이렇게 딱 그 100m 선상에, 아니면 뭐 이런 이 딱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형국인 거예요. 뭔가 여기에 이게 딱, 이게 다, 이게 어떤 총소리만 나오면 딱 이게 튀어나가겠다라는 거지.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다 봄을 시작하는 거, 여름을 시작하는 거, 가을을 시작하는 스타트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자들을 원국에 가지고 있는데 언제 움직인다? 인년, 신년, 4년, 해년이 들어오면 해가 들어오면 충하고, 그죠? 합하고 형하죠. 그죠? 나머지 글자도 다 움직입니다. 그죠? 신 오면 당연히, 인 오면 당연히, 해와도, 그죠? 다 인신사회가 오면 다 복잡스럽게 움직인다. 그럼 연월일시가 다 움직이니까 궁과 성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인연에 들고 남, 직업 직장의 변화 변동, 내가 사는 거주의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변화는. 그러니까 어떻다? 삶이 이런 저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일단 딱 이 구조 속에는. 그죠? 이런 형상이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있으면서, 거기도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일찍 그 부모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그 타양 객지 생활을, 이렇게 이제 이 일 저 일을 전전을 좀 했는데 일단은 이 구조가 그 무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성은 그냥 집 같은 거예요. 비바람이 만약에 밖에 분다라고 생각해봐요. 최소한 피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고파, 학교 가는데 배고파. 그러면 배고프면 문 열고 들어가지고 엄마 밥 줘 이러잖아요. 밥 줄 사람이 인성인 거야. 내가 어려움이나 힘든 거에 처했어도 비빌 언덕이 되는 게 인성인 거예요. 많든 적든 사람한테는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의지해서, 비견을 의지해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인성이라도 달라붙어 있으면 그 내가 몸을 쓰는 일들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형충으로 생지의 동으로 그렇죠? 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인성이 없기 때문에 재생살은 물론이고 그 뭔가 화해시켜주고 조절시켜줄 수 있는 인성이 없는 것이 좀 치명적이다. 원국에도 없고
대세운에도 못 만났잖아요.